사람들이 아까 어떻게 그렇게 알고 추모하고 그러냐고 그러셨잖아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매개가 뭐냐 SNS입니다. 예. SNS. SNS를 통해서 지금 이게 모든 문제가 사실 네. 이 SNS를 매개로 하는데 어떻게? SNS를 통해서 찰리 커크가 신앙적으로 기독교인이 혹할 만한 짤 쇼츠 스레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돼가지고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서도 기독교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뭐 트럼프나 이런 건 정치에 뭐 관심은 없는데 네. 신앙적으로 찰리 커크가 되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할 멘트를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아. 제가 봐도 야 이거 좋아하겠다 싶은 멘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쇼츠나 릴스로 무지막지하게 만든 게 개신교 안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누군가가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은 찰리 코크가 누군데 저 사람을 저렇게 연예인들이나 뭐 교회에서 저렇게 추모하고 저러지. 근데 사실 이런 게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됐고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청소년 아이들 극우화 그리고 20대 극우화 여기에 가장 원흉 그러니까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가장 포인트가 SNS입니다. 그러니까 SNS에 초중고생들은 릴스나 쇼츠 그리고 셀럽 유튜버 그리고 셀럽들 인스타 셀럽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셜 미디어 포함한 FM이나 이런 그런 팸코 이런 어떤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10대, 20대들이 하는 SNS 제가 말씀드린 그 유튜버 셀럽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스포츠 뭐 아이템 그리고 뭐 헬스 그리고 뭐 게임 먹방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극우 성향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이걸 보는데 은근히 노골적으로 하면 구독자 떨어지니까 은근히 리짜이밍이라고 한다든지 부캐 짱깨라고 한다든지 막 이런 거를 넌지시 던지고 얘네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밈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장난식으로 돌리면서 이슬에 옷 젖듯이 극우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세력이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둘 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의도를 갖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서도 막 다뤘었던 빌드업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겠지. 거기 그때 빌드업 코리아 집회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초중고생들이었어요. 그 초중고생들이 위험하다. 스스로 참여 안 하죠. 어디서 데려왔느냐? 압도적 다수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전부 다 학생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런 기독교, 개신교 사상을 주입시켜 가지고 목표, 궁극적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한 장동혁, 김민수, 안창호 이런 대통령 만들기, 장관 만들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전부 다 자신들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길러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다. 그럼 본인은 그게 내가 장악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들은 비판적으로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성찰이 안 되죠. 아이들이 그게 쉽게 너무 노출되는 무서워. 거죠. 이거를 종교 파시즘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 파시즘이 근데 어떤 것을 지금 서포팅하고 있느냐 하면 이른바 이거는 네덜란드의 정치 미학자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하엘 볼트 라스무센이라고 하는 분이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걸로 기존의 파시즘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파시즘 옛날 파시즘은 대중동원을 대형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시즘은 그게 아니라 최근에 있는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은밀하게 이렇게 젖어들도록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분이 이미 했어요. 무섭다. 그것을 저희 사회에서 이미 이게 확인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꼭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지난 8월 14일부터 22일간
여러 내용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네. 극우 성향이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 성향이랑 이 두 개를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을 했습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답변하면 아 이건 극우다. 이런 걸 답변하면 이건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이다.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중요하게 살펴봤던 것 요소 중에 하나가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디지털 권력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요소도 이제 좀 측정을 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잠재적 위험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 지금 교회에서 이제 젊은 구구가 많이 나온다가 오늘 주제잖아요. 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른 집단에 비해서 좀 따뜻함과 좀 소속감이 강한. 저는 그 차이밖에 못 느끼겠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약간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극우 청년들이 교회에서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적인 결과를 보면.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니요, 통계가 아니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네. 네. 근데 이거 통계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더니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기다, 거짓말이다. 개신교인들이 그럴 리가 없다. 네. 개신교인들은 무조건 극우여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21%입니다. 한국인 평균도 21, 아. 개신교인들도 21, 네. 청년들만 조금 높아서 27. 아, 네네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극우가 아닌 사람은 80%, 7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다수성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게 왜 개신교만 유독 극우들이 이렇게 난리냐? 네. 왜 그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개신교인 중에 극우가 많아서 문제다라고 진단할 게 아니라 네.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은 극우 평균을 갖고 있는데 왜 교회만 유독 극우들이 정치화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가로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이제 교회 구조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그때 교회 구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첫째, 교회는 이게 파시즘이나 극우가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계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힘이 몰빵이 돼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주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근데 이미 그런 권위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결정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따르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신도들 대부분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권력 구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교회는 사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뭐 당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거수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정보가 1년에 한 번이니까 네. 제한적이라서 효과적인 의미 있는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성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적으로 결론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사실 극우 성향이 사실 다른 데보다 좀 높아요. 30%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높으니까 네. 이 중에서 몇 분들이 이런 분들 중에 몇 분들이 교회의 실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자 하면 따라가게 돼 있다.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형상이다. 네. 예. 우리 목사님.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방관하고 그 신경 안 쓰는 만큼 10대, 20대 극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SNS 상에서 이미 그들이 문화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문화로 저는 자리 잡았다고 굉장히 무서운 보고 표현입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신교계에도 황희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수십 명이 지금 필요할 지경인데 황희두는 개신교 쪽으로는 지금 못 가요. 여력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옛날에 저희 평화나무에서 정강훈 언젠가 일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다 무시했어요. 결국엔 서부지법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반드시 테러가 일어날 것이니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무시했어요. 근데 테러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또 경고하듯이 네. 정말 경각심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소년보 전광훈 이런 극우 개신교에 빠져서 가정의 불화나 갈등이 일어나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오는 상담을 저희가 정말로 거의 압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족들이나 세계관이나 분위기나 매주마다 전광훈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류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도 가속화. 자칫하면은 브라질꼴 난다. 아. 브라질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그 말라파이아라는 목사가 뒤에서 맞아. 사주해가지고요. 아. 사실상 룰라 대통령이 감옥 가고 그런 모든 뒤에 극우 개신교 세력이 맞아.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맞아.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넷플릭스 관계자 홍보팀은 아니지만 네. 넷플릭스에 있어요. 있어요. 위계 민주주의 후속편에 네. 열대 묵시록이라는 것을 이 있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특히 목회자분들은 필수 시청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뭐 경각심이 있고 위험하다 향후 5년에서 빠르면 5년에서 10년 안에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브라질꼴 날 수 있다 아니면 미국처럼 트럼프나 미국의 마가 끼었지 않습니까? 그 마가처럼 될 수 있다. 아, 심각한 네. 문제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모두 다 뭐 파시즘이 문제다 극우가 문제다 하는데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방책이 뭐냐? 대응책 가기 직전에 하나 그럼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 개신교는 그 사실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걸로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 개신교의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게 뭐 문화와의 어떤 결합이 좀 있었나 보군요. 예. 그런 게 좀 있나요?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작년에 신학생 지원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자기 들었어요? 예, 왜요? 아무도 모르죠 그건. 어. 그런데 하나 추측하는 것은 이른바 신천지 유입설 같은 건 있습니다. 신천지가 신학대학을 이제 장악하려고 한다. 뭐 네. 이런 설도 있고요. 네. 그럼 뭐 또 다른 맥락이 예, 그건 또 다른 맥락이에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고 하는 게 사실은 통계치로는 안 나오거든요. 통계치로는 나오질 않는데 네. 특정 교회로는 몰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 이거는 유인책이 뭐로 보십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환대랑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대요? 아까 전에 따뜻함? 따뜻함. 어. 따뜻하게 이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환대가 다른 공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젊은 남성들은 좀 이른바 한남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더 좀 여성들에 비해서 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많이 듣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페미 뭐 이런 맞습니다. 걸 활용해 가지고 맞습니다. 유인하는 그런 맞습니다. 유인책들에 대해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나 보군요. 그걸 의도적으로 개발하진 않을 테지만 네. 그런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보수적인 교회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 권위주의 시스템일 테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연관이 있구나. 들어갈 수 예.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문제는 이 상태로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이 속도가 엄청 가속화될 것이고 예. 결국은 대한민국의 개신교가 정치를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것이다.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예. 히틀러하고 나치와 파시즘 극우에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학자 중에 데오도르 아도르노라고 있습니다. 이 학자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야 우리가 다시는 여기에 낚이면 안 된다. 다시는 이렇게 파시즘과 극우에 선동돼 가지고 관계 휩싸이지 말자. 네. 그래서 이것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해결책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학자들 사이에 교수님도 계시고 네. 뭐 분분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정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를 기반으로 한 정치 교육. 그럼 정치 교육하면 또 뜬금없을 수가 있잖아요. 좀 뜬금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공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딱 받는 대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생으로 딱 국한해서 보면은 아이들의 생활 반경이 학교하고 집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의 대상은 부모님이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입니다. 공교육 과정 중에 예. 초중고 과정 중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파시즘의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극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짜 뉴스에 편향된 확증 편향에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예방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 시간에 잠깐 다루고 말아버려요. 아. 초중고 과정 중에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집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이한테 이거 가장 쉽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뭘 봐요. 아이가 부캐짱깨라고 하고 그리고 막 니 짜이밍 막 이런 걸 맞아. 와서 아빠 이재명 간첩이래. 그러면 부모님들이 일단은 그 건강한 의식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속에 천불이 나죠. 그렇죠. 이상한 거. 그런데 이때 아이들한테 막 화내시거나 함부로 막 윽박지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윤석열 윤어게인을 막 외치고 초중고생이 그리고 윤석열이 억울하게 북한 간첩들한테 이렇게 탄핵당했대.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님은 뚜껑 날라가죠. 열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절대로 애를 막 고무옷으로 팬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삐뚤어져서 나중에 커서 큰일 저질러요. 내란범 됩니다. 손에 왕자 그리고. 내란범 돼. 예. 뭐 그래서 어떻게 공감합니다. 하셔야 되냐? 예. 경청해주고 네가 그렇구나. 그걸 천불이 나더라도 릴렉스하고 잘 경청해주고 인내를 갖고 아이가 뭘 보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한 번에 제 기억으로는 매불쇼에서 권정민 교수님도 한번 왔다 가신 걸로 맞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공교육이 없잖아요. 네. 집에서 부모님 중에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일단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를 합니까? 초중고생들이 안 하죠. 안 합니다. 대화 예.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느 곳에서도 정치 교육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없죠. 그럼 아이들은 뭘 통해서 정보 얻느냐? SNS 통해서 얻는 거예요. SNS야. 그러면 점점점 극우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상 어렵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민주 시민들 중에 의식 있는 분들이 어려워. 좀 부모님들이 그래도 애들이 가짜 뉴스 보는 거 최소한 확인도 하시고 와. 대화도 하시고 어렵다. 적극적으로 좀 리액션을 하셔야 된다. 어려워. 근데 이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와우. 시민사회가 나서야 되는데 시민사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제 제 주변에도 권해드려요. 앉은 걸 네. 나서야 됩니다. 앉은 걸. 제일 좋은 방법. 부모님들이 그런 팩트 체크하고 얘기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 돼요. 네. 갑자기 들이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이대셔도 조금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 야 우리 이 썬킴의 이 매블쇼 이거 한번 보고 야 너 어디서 그렇게 들었는데 야 내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도 있어 하면서 네. 이런 매블쇼에서 나오는 역사 그렇지. 콘텐츠나 정치 경제 그렇지. 콘텐츠를 매불쇼로 가야지. 같이 시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이랑. 어린 시절부터. 그렇지. 어릴 때부터. 예, 그래서 이게 학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공교육. 나는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예, 근데 네.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 현실적으로 뭐 힘들다. 그러면 이제 매불쇼라도 시청해야 된다. 근데 매불쇼로 가야지.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 없죠. 그럼 그거가 되는 거야. 예. 대한민국. 그래서 끝장나. 이거라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저보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목사님 너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맞아. 더 좋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 저한테 주시고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그렇게 가는 거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문제야. 네. 그나마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극우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진짜 그 대단한 거야 국민들이. 브라질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털렸습니다. 다 털렸어요. 독도들한테. 와. 근데 우리나라만 아직 서부지법만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
아직은 그렇다는 네. 거야. 이거 웃을 일 아니다 이건데.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중간 매운맛으로 가면은 마가처럼 되는 거고요. 마가 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가 낀다. 예. 이거 아까 유머였는데 왜 안 예, 웃어줘? 아무도 비난에 반응을 요새 밀고 댓글이 있는데. 많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솔직히 예. 너무 재미없어. 아니 근데 그 자녀에게 교육하는 거는 아는데 그건 이제 쉽지 좀 않다. 너무 이제 광범위한 예, 얘기 예. 같고 그 개신교 계열 대안학교 이제 교육 커리큘럼 요런 거를 조금 이제 뭐 손을 본다거나 예. 여기 온상이잖아요 그거와. 교회를 좀 다니시나 보군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 교회 다닙니다. 좀 어느 정도 알아요. 네, 교회 다녀요. 이런 대안학교 그에서 이제 이런 극우화를 좀 막는 현실적인 좀 조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현배 계열이에요? 아니면 정가운 계열이에요? 아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대기독교 대안학교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네. 이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근데 극우 성향 대안학교들에 대한 제보나 이런 도움 요청이 저희한테 너무나 많이 아니, 그 오거든요. 온상이에요 그거. 예. 왜냐하면 저기. 학교에서 애들을 데리고 뭐 건국 전쟁을 시청한다든지 예. 뭐 그런 거 아이들한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회 데려가고. 위험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가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대안학교에 보내는 주체가 누군가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요. 교육청에서 들여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극우적 상향을 가르친다고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어떤 폭력이나 가시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제재를 못하죠.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못합니다. 예, 이승만 찬양하게 하고 독재 미화해도 못합니다. 이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막 문제다 어떻게 저런 걸 허황된 걸 믿냐라고 해도 네.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그거 안 풀고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심각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라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교육에 민주주의 교육하는 커리큘럼 넣고 어렵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한테 신경 쓰고 어려워. 어려우면 매불쇼 같이 시청하시고 썬킴의 세계사 이런 거. 네, 어렵다. 전 세 번째가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대단히 되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네. 실현성이 좀 떨어진다. 첫 번째는 근데 노력해야 돼. 그건 해야 맞- 됩니다. 그건 국회 네. 차원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 좀 첫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은 거의 손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현장에서 보면 그냥 알아서 시장 논리로 그냥 예. 정리되거나 말거나 하고 예. 어렵다. 이렇게 해라 요런 상황이라서 이제 뭐 초중고에서 저기 무한 경쟁으로 흘렀던 게 이제 대학교까지 일찌감치 이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덕을 기른다, 인성을 기른다 이런 걸 대학 교육에서 기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죠. 힘든 상황이 예,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말 심각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께서 좀 이거 제도와 정책으로 이거 전환시켜주지 않으시면 네. 이거는 교육부 뭐예요? 차원에서도 해결 못해. 내가 볼 맞아요. 때는. 맞아요. 이거는 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돼. 중요한 이게 말씀이신 진짜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아. 벌써부터 돌고 있는 얘기가 야 저 뉴욕 봐라 무슬림이 됐지. 그렇게 저 가는구나. 사탄이 장악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나라는 저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에 잘 뽑아. 그렇게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예, 있어요? 그런 분위기예요. 와. 예.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된다. 제도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예. 짓겠습니다.